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경찰학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원래 음, 다른 과제로 대체할까 했었는데 다음 주가 시험이기 때문에 정보경찰까지 강의하고 경찰는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실에서 대면으로 객관식으로 시험 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경찰행정학, 경찰법, 생안, 수사, 경비, 교통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하는 정보경찰은 시험 범위에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안 본 건 생각하지 않고 범위가 넓다는 그 범위 줄여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 경찰법은 좀 줄이기가 어려워요. 그게 경찰학의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강론에서 정보경찰은 좀 빼드리고 그래도 수업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정보경찰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활이나 뭐 수사처럼. 그래서 짧게 두 개 영상 정도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경찰은 여기 보시다시피 일반론, 정보경찰은 무엇인가? 2절에서는 정보경찰의 구체적인 활동, 그리고 3절에서는 정치정보는 뭐고, 경제정보는 뭐고, 문화정보는 뭐고, 사회정보는 뭔가 이런 각 파트별로 정보활동을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중간고사 기간에 낸 견문 보고서는 사실 이 정보경찰 활동의 중요한 업무예요. 그래서 사실 정보경찰을 설명하고 그 과제물을 내가는 게 맞았었는데 중간고사를 달리 대체할 방법이 없어서 먼저 과제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하지만 다들 잘 쓴 것 같아서 촉촉하게 생각합니다. 진도 나가면 1절 여러분 교재 592페이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란 뭐냐? 이거 정보의 의의라고 하는데 데이비스라는 학자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필요한 형태로 처리된 데이터. 데이터와 정보는 틀려요. 정보는 인텔리전스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데이터가 좀 가공되면 인포메이션이 돼요. 인포메이션이 더욱 정교하게 가공돼서 수요자한테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 A4 용지 한 장으로 아니면 메모지로. 이건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리고 제프리 리처스는 외국, 국외 지역까지 포함하는 이런 걸 그리고 수집해서 평가까지 이루어진 게 정보가 아니겠냐. 데이터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마크로 웬탈. 이건 정책 결정자에게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셔포를 쓰시면 경찰서장님한테도 가는 것도 있고 경찰청장한테 가는 것도 있고 청와대까지 가는 것들이 있어요. 특보, 상보, 중보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마크로 렌탈은 정책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건 정책 정보인 경우에 그렇겠죠. 셔먼 켄트는 국가 정책을 운용하기 위한 바탕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휘관들은 정보통이 있어야겠죠. 자기한테 많은 정보를 주는 소스를 주는. 그리고 위너가 얘기했습니다. 외계, 그러니까 환경과 적응하기 위해서 환경에 많은 소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클라우제비치는 전시상황, 접근과 군대에 관한 지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합해서 요약해 보면 정보는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미래를 예측하고 수요자한테 적합한 형태로 가공된 인텔리전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거 많이 알고 있으면 힘이 되겠죠? 네, 국정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보는 공력이다라고. 네. 여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593페이지 보시면 정보와 첩보. 여러분이 쓴 건 첩보예요, 사실은. 첩보는 기초적이고 단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인텔리전스는 정보는요. 그걸 다 평가해요. 여러분 첩보 보고서를 딱 쓰면 거기 평가란이 있잖아요. 계장, 과장, 서장님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분석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첩보를 종합합니다. 그리고 또 해석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형식에 좀 맞춰줘야 돼요.
보는 사람들이 수요자의 니즈에 맞춘 형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형식에 맞춰서 딱 A4용지를 썼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아버리면 이건 정보가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예요. 그리고 접근 허용.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정보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만 알아야 되고요. 정보기관만 알아야 되고요.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한 거예요. 접근도 우리 정보나 보안의 생명은 뭐예요? 보안입니다. 아무한테나 공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유효용이 있습니다. 정보는 공력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통제 효용. 차단을 해야 돼요, 정보는. 보안이 생명인 거죠. 국가정보원이 털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생명이에요. 보안이랑. 네, 정보의 생산 단계, 정보의 순환이라고도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 요구 한번 볼까요? 예, 어떤 정보를 국가에서는 아니면 통치권자는 요구하는지 보겠습니다. 공직기강에도 인사검증이라든지 장차관들의 공모점검 이런 등등 내용을 보고를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가장 위험한 것이 이 청와대의 상당 부분을 경찰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 이게 크로스 체크, 상호 견제가 안 되고 있다는 그 위험성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보경찰이 뭡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정보경찰? 경찰이면 경찰이지 정보경찰이 뭐야?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가 경찰 떠오르면 말끔한 정복 생각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정보경찰들은 정복을 입지 않고요. 서로를 부르는 호칭도 뭐 경이나 경감 대신에 뭐 대리, 과장 이런 식으로. 또 민간인처럼. 네, 그리고 경찰서라고 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아하. 본인들이 정보경찰인 신분을 숨겨야 하기 때문인데 네. 우선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오전에 출근해서 전날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 서로 보고를 하기도 하고요. 네. 점심 무렵부터는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국회나 언론사뿐만 아니라 유흥가로도 잠입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하. 이렇게 만들어진 보고서 1인당 한 달에 한 20권 정도는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지방청에서 분류가 되어서 귀중한 정보 같은 경우는 상부로 올라가요. 네. 상부로 올라갈수록 인사국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데 네. 이게 청와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A급 상보라고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그러니까 네. 인간의 뿌리 깊게 걸쳐서 민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치 동향까지 다양한 정보를 보고하는 그런 특수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적폐 네, 정보는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 지도자나 예, 아니면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행적인 요구 이런 걸 다 맞춰줘야 돼요. 원하지 않는 아니면 이런 범죄 첩보를 원했는데 엉뚱한 정보 가져오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 요구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걸 맞춰줘야 되고요.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요소라는 걸 결정합니다. 이게 안전 보장에 관한 건지 아니면 범죄에 관한 건지. 그러면 먼저 첩보 수집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첩보를 얻을 것인가. 그걸 하달합니다. 얻은 걸 또 검토하겠죠. 그래서 정보 요구 방법에 따라 요 밑에 있는 요런 4가지 정도로 나누게 됩니다. 교재 59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정보가 과연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집이 필요한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필요한가에 따라서 PNIO, EI, SRI, OIR로 나눠진답니다. 그래서 PNIO는 여기 보시면 Priority for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예요.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거예요. 국정원이랄지, 기무사랄지, 경찰에도 하겠죠. 국가 안전부재 정책. 이거는 뭐예요?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줘야겠죠. 가장 우선시 되는 정보입니다. EEI, Essential Element of Information이에요. 이건 계속적, 반복적으로 요구돼요. 기본 요소에 관한 거고요. 전국 단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거에 반해서 스페셜이에요. SRI, Special Requirement for Information인데요. 특정 지역에 관한, 특정 사안에 관한 첩보예요. 이건 단기적이에요. 예를 들면 뭐예요? N번방에 관한 거.
예를 들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코로나 발병이라지. 돌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 단편적 첩보를 뭐라고 한다? SRI라고 합니다. 객관식 문제 이렇게 나겠죠. 이거는 기말고사는 물론 제가 하겠지만은 다음 어떤 정보 요구 방법에 대한 설명인가요? 다음 PNIO, EI, SRI를 전부 다 해놓고 다음 각 정보 요구에 관한 방법으로 바르게 설명된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OIR은 뭘까요? Other Intelligence Requirement예요. 이건 기타예요. 예, 정책상 이제 뭐 수정이 요구되거나 자료가 필요할 때 하는 뭐 기타 사항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도로 본다면 PNIO, EEI, SRI, OIR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정보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집되는 파트가 있고 SRI처럼 단편적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과에 나중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이 특성을 좀 구분해서 어떤 거에 내가 많은 정보를 얻고 어떤 거에 또 시간을 할애하는가 뭐 이런 거 정할 수 있겠죠. 가로 3번이에요. 정보 분류를 보면 전략 정보, 전술 정보 이건 가장 많이 나오는 기초 질문인데 전략, 전술, 어, 전략은 뭘까요? 일종의 수비예요. 전술은 뭘까요? 디테일한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전략 정보, 전술 정보로 구분한다. 또 기능에 따라서는 기본 정보, 현용 정보, 현 상태, 예, 현 시점에서 이렇게 잘라서 판단해 보는 거, 판단 정보, 미래를 예측하는 정보. 이게 분류 체계니까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라고 짐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첩보 수집 단계예요. 첩보 수집 단계. 여러분 첩보를 수집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뉴스도 보셔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인터넷도 많이 뒤져보셔야겠죠. 뭐 학술지도 능력이 되시면 보실 거예요. 이러려면 첫 번째 첩보 수집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첩보 출처도 개척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 많이 알아야겠죠. 인터넷이랄지 뭐 학계 아니면 국회의원 많은 사람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첩보 수집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첩보를 생산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요구에 맞도록 정보보고서 여러분 첩보보고서 작성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첩보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개정, 과장, 반장 이런 분들이 또 기록이 돼요. 평가도 하겠죠. 점수를 줄 거예요. 5점, 4점, 2점, 0점까지 종합 해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첩보의 생산이라고 한다. 첩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내는 거. 이걸 첩보의 생산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생산된 첩보가 아주 뭐 청와대까지 보고할 만큼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고서 작성하겠죠. 그리고 브리핑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이 청문회 때 보시면 청장님께 이렇게 메모지를 전달해요. 아니 국회의원들한테도 메모지로 가겠죠. 그리고 문자, 요즘 카카오톡, 일일 정보 보고서. 일일 정보 보고서는 뭐냐면 매일매일 경찰서 단위에서 상황 시위를 통해서 보고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참모회의를 하면 이 일일 정보 보고서에 대해서 서장한테 정보과장이 브리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첩보의 배포의 방법은 여러 가지. 정보와 정책 보겠습니다. 정보와 예, 601페이지 보시면 정보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통주의와 행동주의로 나눠봐요. 전통주의에서는 정보는 정책과 분리될 필요가 있다. 너무 정책 결정자들이 여기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조언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행동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정보에 기반을 둬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뭐 정보를 왜 수집하겠느냐. 상호 밀접하다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어느 정도 정책에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전통주의, 행동주의로 나누어진다. 예. 그 다음은 3절 정보경찰의 활동인데요. 우리 뭐 조금 쉬셨다가 또 한 20분 동영상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정보경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조금 읽어보시고요. 조금 이따 다시 만나겠습니다. 좀만 쉬겠습니다.